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3과목, 1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중요하고 높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바로 이제 마케팅 부분인데, 자, 마케팅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것들, 내용과 그리고 그 특징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세분화. 이건 뭐 항상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시장 세분화 하면 보통 포지셔닝 그리고 목표 시장 선정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흔하게 얘기하면은 STP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세그멘테이션인 바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을 나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인터넷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우리의 욕구, 흔히 말하는 니즈는 어때요? 되게 다양하죠?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우유가 흰 우유밖에 없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어때요? 뭐 초코, 딸기, 바나나 그 취향에 맞게끔 나오잖아요. 시장이 점점 세분화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우유 시장을 단지 흰 우유만 보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의 뭐예요? 특성의 차이. 왜냐면 사람들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 정책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또는 전체 시장, 하나의 전체 시장을 비슷한 기호와 특성을 가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원하는 집단별로 나누는 것이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유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바나나, 딸기, 초코 했죠. 그럴 때 초코 우유만 좋아하는 집단, 그리고 바나나, 딸기 좋아하는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 하나의 세분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시험에 또 계속 이게 나오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거는 이제 출제자들이요, 이제 해석을 할 때 영어 단어 당연히 제시하지만 앞에 글자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세분 시장,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이 충분한 규모이거나 그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뭐를 남겨야 돼요?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조그만 시장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어려워도 큰 시장 가서 좋은 물건 해서 이익 한번 남겨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즉 우리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규모가 나오거나 사이즈가 나오거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을 내야 우리가 그 시장에서 먹고 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측정, 관리자가 각각의 세분 시장 규모 및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큰 시장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관리자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구매력, 뭐 흥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모르는데 가서 물건 딱 내놓으면 어때요? 소비자가 사 안 사? 안 사. 그럼 얼마나 안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규모나 구매력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퍼센티지를 확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실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세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 있고, 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거 제품 너무너무 좋아, 매력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들의 니즈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 뭐 진짜 예를 들면 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뭐 프로그램 광고 홍보에서 뭐 무료로 뭘 준다든지, 샘플로 뿌린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자, 뭔가 있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접근,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시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자가 한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인데 부산에만 있어.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중서부 사람들은. 물론 전문품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품이 아니고 편의품이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즉
시기적절한 노력으로 해당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여름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시원한 음료, 음식 이런 게 되겠죠. 자, 여름이 철이 와. 그럼 벌써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당연히 적절한 수단,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리도 선점해야 되고 얼마만큼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시기적절한 시기에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요게 하나 틀리죠? 요걸 보통 시험에서 바꿔서 내요. 무슨 말이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아까 제가 우유를 하나 했는데요. 뭐 흰우유는 요즘 많이 안 하겠죠? 자, 초코. 자, 우유 시장이 뭐 한 4파 정도 간다고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이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초코, 커피 좋아하는 사람 모여, 해쳐 모여 딱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커피 우유 좋아하는 사람, 딸기 우유 좋아하는 사람 모여 했어요. 자, 그럼 내부적으로는 다 커피랑, 초코랑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자, 그것은 뭐냐? 내부적으로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나하고 이해가 다른 사람들, 즉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딸기 우유 좋아해. 알았어, 딸기 우유 좋아할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바꿔요, 둘이. 뭐 내부적인 이질성 또는 내부적인 동질성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말 문제로서 헷갈리게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요건 기본적인 5가지는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으로 그럼 일단 아까 했던 것 물론 5가지 다 기억을 하는데 사실 딱 봐도 답은 나와요. 그렇죠? 모두 정답은 맞습니다. 자, 근데 가끔씩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요게 아까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해서 말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화. 그럼 이건 내부적과 외부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측정 가능해야 되지 실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적정한 시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운송수단을 선택해서,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모두가 시장 세분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바뀐 출제 기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자, 방금 했던 시장 세분화 다음에 보통 들어가는 게 목표 시장, 흔히 말하면 타겟팅입니다. 자, 타겟팅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유통시험에서 3가지 정도만 나와요. 차별적, 무차별적, 그 집중적이라는 딱 3가지가 가장 포인트고요. 얘네가 단독적으로 해서 문제 하나씩 꼭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여러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눈다. 차별을 한다고 했어요. 시장을 차별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이 기업은 자원들이 많다는 거야.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흔히 돈과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즉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아까처럼 흰 우유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다 나누는 거야. 원료 직수입하고 물건 공급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자본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아. 왜?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유 마시러 차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마실 거야? 라떼나 또는 카푸치노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못 먹는 거야. 근데 얘들은 가능하지. 왜? 자본이 있으니까. 어떤 각종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 욕구에 맞게끔 그 믹스를 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어때요? 그냥 하나의 종류로 물건을 파는 곳에 비해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전체적인 시장 매출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 그 프랜차이즈 우리 뭐 많이 방송인들도 하잖아요. 그 뭐 음식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 하는 사람이 뭐 음식 여러 개 브랜드 하시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뭐 한식, 중식, 양식 한 사람이 다 해요. 자, 그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게끔 나눈 거죠, 시장을. 하지만 세분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과 광고 판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흔히 말하면 돈이에요. 돈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본이 출중한, 근데 보통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돈이죠. 자, 요런 것들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보통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무차별적, 뭐 단어만 봐도 너무 무책임해 보여요. 그렇죠? 전체 시장을 하나의 동일한 시장으로 본다. 자,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디자인과 그리고 맛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어떤 뭐 빨간색 바탕에 뭐 영어 필기책 넘어가듯이 그걸로, 그리고 맛도 어때요? 거의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즉 누구의 니즈를 충족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않아요. 그 단일의 한 종류의 제품, 오로지 흰우유만, 지금 뭐 서울우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서울우유는 흰우유만 한다. 그럼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걸 얘기한 게 바로 무차별적. 그냥 다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로만 승부를 걸겠다. 자, 승부를 걸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해 못해?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대신 뭐예요?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 사람이나 홍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어렵고, 그리고 경쟁자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니치 마켓. 틈새를 파고드는 거야. 아, 이 코카콜라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기억은 하기 좋겠지만은 너무 시대상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별의별 콜라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틈새 구멍을 파기 시작해서. 자, 맛이나 또는 디자인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지. 근데 안 바뀌어. 그럼 우리가 바꾸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수식어들만 기억하고 접근하면요, 문제 풀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중적. 자, 이것은 오로지 한 우물만 판다. 이겁니다. 전체 시장 중에서 특정 세분 시장을 목표로 삼는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피에서 딸기 커피, 딸기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중에서 그래,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딸기 우유가 가장 잘 될 것 같아. 난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한다. 한 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될 것 같다. 물론 나름의 전략이 있겠지만은 특정한 세분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포화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 쏟아붓겠다. 갖고 있는 걸. 해당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물론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고 100% 딸기 우유만 다 좋아한다. 그건 아니야. 헌데 이들은 그래서 그래 80%만 넘어가도 이 시장은 성공할 것 같아. 그럼 난 감이 왔어. 다 집어넣겠다 하는 거죠. 걸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전문화, 이 분야에서는 여기가 탑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단점, 대상으로 하는 세분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만약에 그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 되거나, 또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난 가뜩이나 시장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뭐 딸기, 바나나 했으면은 딸기는 망해도 바나나, 초코에서 돈이 들어올 텐데 내가 하고 있는 딸기에 다 집중하네? 그럼 어떻게 돼? 난 그것도 시장을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파산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차별적 전략과는 반대로 자원이, 즉 사람과 비용,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약한 주로 중소기업들이 전략을 짜고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거의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전략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설명이 옳은 것만 모두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표적시장 선정 전략에 대해서. 표적시장 선정 전략. 여기도 뭐 세 가지 나와있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둔다고 했습니다. 자, 최근의 문제죠? 한번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자,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 자, 비차별적이란 건 뭐예요?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야? 오로지 하나의 제품 갖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세분 시장 간에 흰우유가 대표인데 딸기우유 이렇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다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오로지 그냥 하나로만 해. 흰우유만 갑시다. 전체 시장 혹은 가장 규모가 큰 대중시장 목표적으로 하나의 제공물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죠? 집중적. 말 그대로 한 곳만 올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선정한다. 여러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차별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유를 커피, 딸기, 바나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건 딱 말 자체 틀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로 다른 시장 제공물을 제공한다. 땡입니다. 그래서 3번.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자, 차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물건, 제품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큰 시장에서 작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 혹은 소수의 작은 세분 시장 또는 틈새 시장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한 곳만 파는 겁니다. 나는 여기만 가겠어. 즉 집중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전략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P, STP에서 이어지는 P가 포지셔닝입니다. 자, 포지셔닝은 우리가 뭐예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상표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저는 저거죠. 우리가 보통 두통이 하면 여러분들 개보린 나오죠? 자, 그렇게 두통 약인 개보린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의 가슴속에 꽉 박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짧은 시간이 되지 않고요. 여러 시간 걸쳐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신뢰가 쌓아진 후에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개념 말씀드렸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5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자, 얘는요, 제품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예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자동차는 안전하게 소음 없이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교통수단들. 즉, 볼게요. 자사의 제품 속성이 타사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적인 속성. 여기 예를 볼게요. 볼보는 안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볼보나 이런 거 벤츠나 보면 어때요? 튼튼하고 안전적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상당히 포지션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자동차의 기본적인 승차감, 안정성을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중에 우리나라 국내차 중에 레간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듣는 얘기인데 거기 나왔던 문구가 뭐냐면은 소리 없이 강하다 해서 윙 하고 갑니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통 이제 엔진 소리나 이게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없이 그만큼 조용하게 간다라는 걸 포지셔닝 한 거예요. 즉 제품의 기능에 충실했다 이거야. 조용하게 간다. 이해되죠? 자, 그거를 포지셔닝 한 게 바로 제품 속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펑션에 포커스를 맞췄다 보시면 되고요. 사용 상황. 자, 얘는 사용 상황입니다. 우리 제품이 이럴 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통 꽁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재현을 해요. 보면 제품이나 점포의 적절한 사용 상황을 묘사. 뭐 예를 들면 예로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자, 갑자기 밤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자, 근데 또 한국 사람들 정서상 어때요? 또 오셨는데 술 드시고 늦게 오셔도 어때요? 밥상 차려내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자, 뭔가 그래도 식사하셨냐?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난감하죠. 밥도 없어. 그럼 어떡해? 밥만 있어. 반찬 없어. 국도 없어. 그럼 그때 3분 요리를 딱 꺼내는 겁니다. 카레를. 그렇죠? 한밤중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타이밍을 잡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확 와서 어떻게 하지? 엄마가 이제 반찬을 낼 게 없는 거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짠 하면서 카레를 내미는 거예요. 즉 사용 상황. 이럴 때 손님들이 급하게 왔을 때는 우리 걸 드셔라. 종류별로 있다. 그건 안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수식어하고 사례만 연결시키세요. 이런 건 대부분요 사례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포지셔닝. 자, 이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 가끔씩 보시면은 그 연예인들이나 보면은 우리 커피 광고나
또는 이제 주류 광고, 뭐 특히 이제 커피 광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다시다 같은데 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김혜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뭐 고향의 맛, 전원일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미료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덜 쓰고 환경을 좋게 쓰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성과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해서, 또는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여자 연예인이나 또는 남성 연예인이나 괜찮은 사람들 내놓고 아침에 물 한 개 피워올 때 한 잔 마시고, 아 그럼 나도 저런 분위기 연출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자 그런 형태.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얻어요. 그래서 아 내가 흔히 말하는 뭐 티어필 먹는다, 딱 티어필 딱 가져가. 일반 저렴한 캔커피가 아니라 뭔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먹었던 것처럼 나도 이런 브랜드다. 비록 전문점에서 먹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마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품 사용자. 자, 아까 사용 상황은 다릅니다. 얘는 누가 써야 되느냐. 아까는 상황이었어. 밥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하는 상황. 얘는 누가 써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 자, 아기용 샴푸. 자, 기존의 샴푸에, 보통 샴푸가 하면은 아이들이 쓰기에는 어때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막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기들도 씻어야 되잖아. 어리다고 안 씻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애기용이 있다. 개발해보자. 그럼 또 애기 키우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도 어때요? 또 당연히 해주고 싶잖아. 그렇죠? 피부 트러블 날까봐. 아기용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제품을 누가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품 사용자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자, 경쟁 제품은요 말 그대로 경쟁사를 두고 하는 거여서 보통 그거죠. 내가 만약에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1등이란 말 잘 안 써요. 단지 우리는 신흥 세력이다. 어떤 이 분야에 1위가 어느 회사가 있다는 걸 대충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니셜만 제시해요. 단지 우리는 2위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들이 못한 걸, 결국 이들을 흔히 말하는 흠집을 내는 거죠. 못한 걸 우리가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 분야에 우리가 최고가 되고자 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아비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재 2위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서비스나 제품의 질을 개선해서 우리가 충분히 1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